당신의 진검승부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거 잡으면 5억 세이브하는 겁니다. 그게 14번은 맞네요. 5억짜리라니까요.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별의 순간, 인생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순간을 말하는데요. 윤 전 총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생각, 두 감정위원은 어떻게 매겼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들어주시죠. 13만 원 그리고 이 5억입니까? 네, 5억. 5억. 와, 굉장히 큰 금액을 줬어요. 자, 그럼 먼저 김성애 대변인님.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이제 검찰에서 호구를 입고 목검을 들고 사람 때리는 거 많이 해봤거든요. 검도가 할만하구나. 여의도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여의도로 넘어왔는데 여의도는 이제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말 한마디에 팔이 잘려나가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냉엄한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진검승부를 하는 해동검도 한 달치 이 레슨비를 알아봤더니 13만 원. 지금 김종인 대표가 별의 순간 이 말씀하시면서 당장 만난 이유는 없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만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발언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당장 만날 이유는 없다.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즉 내가 국민의힘 소속 코치로 있을 때까지는 볼 수가 없고 이게 끝나면 나를 코치로 불러달라. 당신의 진검승부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한 게 아닌가. 여의도에 들어와서 혼자선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필요할 것이다. 킹메이커는 나다. 곧 여기가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 러브콜 정도로 받아들이시는군요. 예, 뭔가 해석은 비슷한데요. 이 강사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의도 바닥에 보면은 저 정치 지망생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돼보고 싶은 사람들 있죠. 대권 지망생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해보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는데 13만 원 갖고 턱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업계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가 하나의 대선에 있어서 컨설팅을 하는 초기가가 5억이라고 합니다. 그게 시가예요? 예,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선에서 그래요? 나왔던 시가, 호가제죠. 호가 제시했던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본인이 가졌던 지금까지 이력과 다르게 사람 풀도 필요하고 정치적 조언을 해준 멘토 그룹도 필요하고 한데 김종인 위원장 정도면은 대통령 2명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고가 대우를 받아야 될 만한데 최근 성적이 안 좋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들 때도 기여했어요. 이분이 무료 봉사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잡으면 5억 세이브하는 겁니다. 그게 14번은 맞네요. 5억짜리라니까요. 어쨌든 두 분의 의견 좀 비슷하네요. 네네. 5억짜리예요. 러브콜이다. 관점은 진짜 굉장히 비슷하고 예. 러브콜이라는 의견 네.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멘토가 필요할 것이다. 어허. 요건 이제 의견을 일치한 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가 윤석열 전 총장이 반문 성향의 여권의 거물 정치인을 만났다. 이거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에 한 번 오는 대권이라는 기회를 잡는다 했을 때는 확실한 걸 잡아야 됩니다. 수많은 내가 나쁘게 표현한 업자들 또는 또 이제 원로들 이런 분이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정책을 주고 그다음에 뭐 지지 기반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그분들 중에 검증된 거 없고요. 제가 비근한 예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호남의 사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주변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진하면서 그런 팀을 구축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안 대표 입장에서도 그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대표도 별의 순간일 때 만났던 멘토들과 궁합이 안 맞던 것인데 전 지금도 윤석열 총장도 별의 순간에 어떤 멘토들과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다르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문 성향의 여권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 이거는 잘한 선택입니까? 뭐 친분이 만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선택이 아닌데 다만 이럴 때는 한 사람 잘 잡으면 되는 것이지 네. 여러 업자를 두루 만나가지고 짬뽕 같은 얘기 이미 멘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언을 듣는 그룹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예전에 윤여준 장관 같은 분은 안철수 대표를 돕다가 중간에 안철수 대표가 좀 마음이 안 맞았는지 네. 관계를 좀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장관도 그랬고요. 안철수 대표는 주로 마음이 다 안 맞죠. 그렇게 디스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 좀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한다면 과연 이제 어디서 할까요? 뭐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뭐 창당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아닌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엘리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인데 지금까지 기성 정치가 썩었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거 말고 새로 깨끗하게 굉장히 고학력자들, 잘 나가시는 분들, 동네에서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야 이런 정도 그룹이면 훌륭하지 않아? 이렇게 한번 출발해보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바닥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통 폄훼를 하세요. 험한 표현을 뭐 난닝구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면서 중앙에서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기자들하고만 고담중론을 나누면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예. 역사적으로 창당 모델로 집권한 대통령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두 분 다 쿠데타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나 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창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면은 김영삼 대통령처럼 세력이 작지만 그 당의 큰 당에 들어가 승부를 본 케이스가 오히려 된 케이스가 있지. 나머지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정몽준 대표 아니면 이인재 의원 뭐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 3당으로 했던 시도들이 있어가지고는 다들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의 러브콜인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을 진짜 나가려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은 먹을 생각 또는 자신감은 있어야겠죠. 그게 아니라 저기는 나와 끝까지 척을 질 거야 생각해서 회피하면은 저는 뭐 유의미한 정치 세력을 안철수 대표처럼 구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은 되게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성 정당에 대해서 뭐 쉽게 이렇게 희화화하고 비판도 하는데 그게 그 만만치 않은 세력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두 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Stay